자, 교수님. 자, 이 외교 안보 이 뉴스 정말 매일매일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이 김종대 뻥뻥. 교수님의 이 그래서 뻥 뚫리는 전매 TV를 특허인데. 봐야 돼. 그렇습니다. 이 뻥 뚫리는 TV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그걸 일정을 조율했던 국가안보실장이 날아갑니까? 예, 이게 이럴 수가 이제 있나요? 지난달에 이번 달이죠.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네.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우선 모가지가 날아갔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또 맞아요. 날아갔고, 네, 한일 정상 이후에. 그다음에 어제 음. 그러니까 김성한 안보실장이 이제 날아갔고 거덜났어요. 거덜났어요. 안보실 거덜났어요. 안보실이 거덜났다. 특히 그 외국 정상회담에 네. 강한 팀워크가 요구되는 그런 중요 지기자들이 다 날아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뭘 제대로 돼? 이미 망했는데 뭐 이미 이미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런데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음. 우선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후폭풍이 거셌어요. 네.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요즘은 오. 이 뉴스 보도에도 조회수가 안 나와요. 하도 많이 나와서.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일본의 태도를 보면 제가 심상치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심상치 않다. 예,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독도 공세가 예사롭지가 않다. 독도 공세가. 예, 단순히 이제 뉴스로 나온 건 뭐냐면은 네. 그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했던 과거 표현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수식어가 하나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그 독도에 대해 가지고 더 강화된 표현이에요. 아하. 더 강하게 몰아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에 너무 미흡하게 제기했다. 이러면서 이 독도 문제에 올인할 거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일본 언론에 내각성의 고위 간부라고 돼 있는데 누군지는 뭐 익명으로 처리가 됐지만은 네. 반드시 올해 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도 문제를 매듭짓겠다. 그래요. 예, 이런 일본의 보도가 태도가- 나왔고, 예. 또 어제 나온 뉴스는 이건 국내 언론에서 이제 일본의 지금 대사가 귀국해 있기 때문에 그 대리 대사 네. 공사를 초청해서 교과서 문제를 우리 외교부가 항의했단 말이에요. 조치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평소에는 이 본국에 잘 전달하겠다 이 정도 반응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외교적인 현안이 발생했을 땐 보통 그렇게 해요. 외교적인 그 언사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예, 넘어가고 이건 원래 듣고 전달하라고 그렇죠. 조치하는 거예요. 네, 항의하는 걸. 예, 그러는데 네. 반응이 그게 아닙니다. 그래요? 저기 예사롭지 않다. 예사롭지가 않은 것이 네. 구마가 아예 발음도 어려워. 아예 짜증나. 구마가이 나오키 네. 총괄 공사가 어허. 외교부에 다녀간 후에 네. NHK에 입장을 밝혔는데 일본 언론에. 일본 저기 다케시마는 네. 일본의 고유 영토가 맞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네. 우리는 뭐 단호하게 그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아하. 이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아주 굳은 그 표정으로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얘기고. 그러네요. 강경하게 나오고 있네요. 예.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하고 이게 부딪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아주 쓰나미가 돼 버렸거든요. 대일 외교가.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을 보다하면 안보실에 분란이 없는 게 이상해. 그래요? 예. 이제 문제는 청구서는 계속 날라오는데 이게 일본의 의도를 보니까 나머지 물컵의 반을 채우겠다는 태도가 전혀 아니거든. 사실은 외교부 박진 장관도 그렇고 했던 얘기는 뭐 물컵 남은 반은 채우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다음 답방에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왔을 때는 좀 더 선물 같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독도 문제가 이게 예사롭지 않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히 이런 발언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 어조가 강화된 이면에는 네.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일본의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지도 하나가 실려 있어요.
지도가. 그런데 이제 울릉도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포함된 지도예요. 그러니까 EEZ 배타적 경제 수역. 이건 뭐냐면은 어떤 한 나라의 그 해안선으로부터 200캐리 거리 안에 있는 범위는 자원 개발이라든지 해양 조사라든지 네. 이런 어떤 경제적 상업적 이익을 취하고 과학 기술 조사라고 하는데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이걸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일본이 90년대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리고 독도 울릉도를 넣어버렸는데 우리 정부도 맞대응으로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겹친다고. 그렇죠. 양쪽에 그게 이제 겹칠 수 동해하고 있죠. 남해에서 네. 겹치게 되는데 네. 저기 보면은 저 독도가 네. 그 겹치는 부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저 그걸 중간 수역이라 그래. 중간 양쪽에 겹치는 부분을. 네. 이걸 중간 수역이라고 하는데 저기 지금 일본 지도입니다. 그 교과서에 나온 지도 같은데 저기 그 다케시마라고 지들이 얘기하는 지도가 나와 있고 저 위쪽에 점선 이후에 빨간색 표시 그 북쪽이 그 이제 북방 열도라고 일본에서 표현한 쿠릴 열도입니다. 네. 여기에 최근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어. 러시아가요? 예. 예. 저기 이게 지금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건데 일본을 향한 그 미사일이고 네. 배치만 한 게 아니라 시험까지 했어.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거기에다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본의 북쪽 열도가 홋카이도인데 그 홋카이도 앞에 아예 러시아 핵 잠수함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미사일을 쐈어요. 수중 발사 미사일을. 그게 작년 8월이에요. 그리고 두 차례나 쐈어. 6월, 8월. 그러니까 이것도 예사롭지가 않은 상황이고.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이제 자기네 배타적 경제 수역을 그에서의 어떤 해양의 주도권, 그 자기네 어떤 세력권이라는 걸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그 1차적 상대는 러시아가 되는 거지만은 네. 이 동해라는 데저 독도 부근이 그 중국 러시아 그 군사 훈련을 하면은 전략 폭격기가 지나가는 위치라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방어선을 쳐야 된다고 지금. 네. 이렇게 되니까 이 독도 문제가 굉장히 제거해야 될 걸림돌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자기네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해상 통제권, 네. 해상 주도권을 가져가는데 저 독도가 한국이 자기네 영토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주장이 힘을 잃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한국 영토가 돼버리면. 그래서 일본도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러시아 견제하는 그 기본 방향이 네. 주변 해역으로의 세력권 확장, 해양 주도권 확보 네. 이쪽으로 나타나니까 이 독도 문제는 연내 매듭 짓겠다는 건데 그 연내 매듭 짓겠다는 건 뭐냐면 한국 정부더러 그 일본 영토라는 걸 반드시 인정받겠다는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하죠. 그리고 예. 그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네. 그 우리의 고유 영토 그러니까 일본의 고유 일본의. 영토인데 지금 외국이 지배하고 있는 데가 독도하고 쿠릴 열도 두 군데를 꽂았어. 독도뿐만이 아니라 쿠릴 열도까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일본 초등학생한테 영토 분쟁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면 우리 땅인데 다른 우리 나라가 땅인데. 점유하고 있어 이렇게. 반면에 센카쿠 그 갸오디갸오라는 데는 네. 일본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지만은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놔둬. 조용히 넘어가. 네.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건 떠들면 안 돼. 놔둔다. 네. 반면에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부추기거든요. 이러면서 이 초등학생들한테 영토 분쟁하라고 가르치는 건데 네. 전 세계 그 동맹국 간에 말입니다. 또는 군사적인 협력을 하는 나라끼리 네. 영토 분쟁한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들어본 적이 없죠 지금. 그거 그러니까 가능하지도 않고. 지금 한미일 3국 안보 협력하겠다 그러고 네.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그 준군사 동맹 수준의 경제 안보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일본까지 쫓아와 그러는데 네. 그러려면 독도 문제 빨리 풀어. 음. 아니 그게 풀려야 안보 협력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다 그 저기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준 동맹도 되는 거고. 네. 그런데 그 푸는 방법은 한국이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제 내줘야 되는. 네. 우리만 풀면 되는. 그래가지고 이미 전운의 조짐이 있었던 거는 그 2019년부터 그 우리가 해양 과학 조사를 했습니다. 독도 네. 인근에 의외로 자원이 많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과학기술부하고 저기 해양수산부하고 해서 저 독도 인근에 그 저기 바닷속에 있는 자원 탐사라든가 어떤 생물권이라든가 이런 지질 조사라든가 네. 이런 과학 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본이 강력히 항의하는 거야. 우리 수영 내에서 니들이 왜? 그러니까 단순한 독도 문제가 아니라 네. 독도 인근까지 지네 나라 바다라 이거요. 야, 이게 독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자원도 그렇고 예. 우리 입장에서 국익과 정말 직결돼 있는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주려고 한다. 아니 그러면 보세요. 네. 지금 일본이 중국을 비판하는 주된 논거가 뭡니까? 대만 해협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중국해 문제가 있는데 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설치한다든가 자기네 역사적 근거를 달아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바다라고 한다든가 네. 이런 걸 팽창 정책이라고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일본이 지금 일본이 똑같은 지금. 일을 동해에서 하고 있잖아. 일본이 똑같은 일을. 그렇죠. 어. 이걸 지적을 하고 우리도 반박을 하고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저기 일본도 중국하고 지금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러면서 뭔 중국을 비판하냐고. 그리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하자고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세가 이게 강화된다는 뜻은 뭐냐? 한일 관계 개선할 생각 없다. 그러니까 개선하려면은 이것부터 다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한 목소리로 이게 이제 어제 그저께 벌어진 일들인데 그 전까지 그 독도에 대해서 말을 아끼던 일본이 일제히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 말이 연내 해결이라네. 시한까지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과연 기시다 총리의 기조 이제 자세 정말 이렇게 요구할 건지 이건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요구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본 정부에서? 아니 이미 공식적으로 요구한 거예요. 여기 한국에 와 있는 공사가 한국 정부의 항의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 네, 이렇게 그러네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 기시다가 뭐 비공개 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도 문제도 얘기했다고 관방장관이 이제 보도가 추후 됐었죠. 브리핑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저기 내각성 간부가 연내 해결하겠다 그러고 야.